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문학 파트입니다. 26에서 28번 문제고요. 자, 그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문제부터 파악하고 들어갈 거, 포커스 맞춰주고 들어갑시다. 26번 문제 보니까 A와 B에 대한 설명. 자, 그리고 문제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A하고 B하고 끊어져 있어요. A하고 B하고 끊어져 있을 때는 먼저 A 보고 제끼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는 문맥음이 파악하기죠. 예, 바로 읽어가면서 바로 하나씩 제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28번 다음은 윗글이 창작될 당시 신문기사 일부다. 이를 참고하여 위를 감상해라. 자, 이런 것들이 설명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방향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박스 형태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박스를 읽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기 열풍. 전국은 지금 일본의 축항 사업 발표. 자, 축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구를 구축한다, 항구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떠들썩하다.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제2의 황금강 사업으로 불리는 축항 사업에 몰려들고 있다. 자, 한탕주의. 자, 한 방에 그냥 이익을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뭐예요? 비트코인, 코인, 가즈아, 떡상,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떡상 외치다가 그냥 떡락하는 그런 아픔이 또 있습니다. 자, 1932년 8월 중국 동북부와 연결되는 철도의 종착지이자 축항지로 나진이 결정되자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브로커들로 나진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잘못된 소문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여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위 소설에 나와 있던 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설을 볼 때는 서술상의 특징 잡는 연습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술상 특징 잡기. 자, 서술상 특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의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제 사건을 서술자가 이제 풀이해주는 그런 장르가 소설이죠. 그래서 서술상 특징 먼저 시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시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시점은 1인칭 아니면 3인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묘사 부분도 여러분들 잡아야 돼요. 묘사도 인물 묘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경 묘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잡아야 됩니다. 물론 좀 조금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안초씨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며 그 화풀이로 박희환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 독본을 툭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저기 보면 화투패를 떼다가 안 떨어지면 이런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화투로 점 보는 게 있어요. 화투로 점 봐서 오늘 운수가 좀 어떤가 이거를 이제 화투패를 떼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넌 또 무슨 재수를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연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끌었다. 자, 속으로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칭이 나온다. 그쵸? 자, 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고 안초시 또는 박희연 영감 이렇게 3인칭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3인칭 시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자, 어쨌든 이 안초시라는 인물도 어때요? 이제 한탕주의자가 좀 있네. 예. 자,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량이나 거친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하는 이 아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하죠. 압축적으로 시간 압축 그러면서 인물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딸이 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아버지인 안초 씨한테는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용돈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예,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삭바느질이 돼 그런지 바디 솜이 모두 채워서 어떤 데 호도시야. 암만 해도 샤스는 셔츠, 샤스를 한번 사 입어야 되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오다 한 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른 이제 사드리려고요 하고 딸은 대답은 시원시원케 했으나 셔츠는 그의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했다. 이런 게 이제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뭘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딸의 딸 성격이 나타나네. 좀 돈을 좀 아끼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자, 문매김이 파악하는 건 나왔네. 셔츠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한 입만 주었다. 자, 문매금이 파악하는 게 있으면은 좀 뭐랄까 한 문장 정도는 더 봐주는 게 좋습니다. 한 문장 더 보고 문제 한번 들어갈게요. 안경을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태만 5, 6원 먹는 것이어서 50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좀 안경이 좀 비싼 안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초시의 어떤 성격이 좀 드러나죠. 약간 좀 이렇게 체면 치레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 속성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문매금이 파악하기 27번에 1번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안초시를 인색하게 대하는 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이런 달라니까 50점만 줍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와서요. 50점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짝짝이로 드러나는 것을 사용하셨다. 그쵸? 한쪽 다리를 고치는데 하나는 비상태, 하나는 뭐 좀 싸구려, 짝짝이잖아.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런 심리를 통해서 인물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초시라는 사람은 뭐랄까 좀 이렇게 허영이 좀 있는 사람, 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다 계속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50전은 담배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리 안 고치셨어요?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때 혹시 문매금이 파악하기 27의 2번입니다. 저렴한 안경다리는 사지 않겠다는 안초시의 자존심이 드러나 있다. 예, 좋습니다. 다시 지문 점핑. 자,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물어보는 거죠. 왜 안경다리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흥. 초씨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도 들렸다. 그게 내게 상관 있니? 아버지 왜 들었지 누구 왜 들었게 그럼? 초씨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다오. 죽은 뒤에 내가 알 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자, 지금 보니까 예,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좋지는 않죠?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전 관계를 좀 이렇게 아빠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50전님은 왜 안경다리를 못 고치세요? 초씨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것을 가르칠 처지예요. 그러다 50전은 또 막국값으로 다 나갔다. 담배 이름인 것 같네요.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전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초씨는 돈의 기묘성을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기묘하다. 좀 이렇게 나한테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기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고1이죠. 1학년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어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휘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고3 때 발목 잡아요. 어휘가 딸리면은 고3 때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부분을 또 접근을 해줘야 되겠네요. A 문제입니다. 자, 26번. 자, A와 B에 대한 설명. 우선 우리가 A 부분 다 제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외양 묘사 없습니다. 두 번째, A는 대화와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자, 딸하고 아버지의 대화에서 갈등 관계 우리가 확인했죠? 3번, A는 작품 속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사건을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미안합니다. 작품 속 서술자가 아니죠. 자, 작품 속 서술자는 뭐냐면 1인칭이거든. 그게 아닙니다. 네 번째, A는 시간의 흐름의 역행 아니죠. 순행적으로 지금 대사치고 있었고요.
다섯 번째, A는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 향토 있었나요? 돈 관련해서 이게 딸내미가 돈을 주면은 그거 자꾸 안경다리 고치지 않고 그냥 담배를 삽히는 아빠의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유력한 거는 2번이잖아요. 이따 B 부분 봤을 때 B 부분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볼 때 중략이 나오면은 앞부분 내용 잠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건 한 1, 2초밖에 안 걸려요. 자, 이제 말로 정리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초 씨는 좀 체면, 허례허식, 겉보기, 이런 걸 좀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돈이 좀 없습니다. 근데 딸이 좀 돈을 좀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인색하게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이렇게 주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초 씨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질문 보도록 할게요. 초 씨는 이날 저녁에 박hyang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 씨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이는 놀라웠다. 자, 출자는 뭐냐면은 돈 투자하라고 이걸 출자를 권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른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가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해한 영감에게 묻던 이상을 시시콜콜이 캐물었다. 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박해한 영감이 안초시한테 뭔가 좀 이렇게, 소위 고급 정보랍시고, 뭔가 돈 벌 궁리를 준 것 같고, 그거를 안초시가 자기 딸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딸이 혹했네. 혹했어. 그러면 초씨는 또 박해한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대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예, 50배. 예, 500%가 되겠죠.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문맥을 파악하기 디귿 27의 3번이네요. 안초 씨가 전해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딸의 모습, 예, 좋습니다. 자, 청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는데, 무슨 말인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청장. 장부를 청산하는 뜻으로 빚 따위를 깨끗이 갚음을 이르는 말. 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은 돌려받는 거는 물론이고, 50배의 이익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딸은 솔깃했다. 사안의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천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이게 대출받은 거죠. 집 담보대출. 초씨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뻤다. 금시발복 역시, 우리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한 다음 이내 복이 들어와 부귀를 누리게 되는 거. 아하, 이렇게 됐군요. 금시는 금방. 발복은 복이 발생 이런 얘기네요. 그럼 방금 복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네요. 서참의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자, 새로운 인물도 나왔죠. 예, 서참의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역시 이제 좀 허영이 있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좀 더 좋은 집, 서참이보다 더 큰 집을 살려고 해요. 니깐 놈이 천생 각회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돈을 빌려주는 날,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 남자친구가 되겠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딸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 못 믿음. 그러니까 불신하고 있네요. 자,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여움을 화가 나죠. 당연히 참을 수가 없었으나 몇 집 팔면 지내고 나니 적어도 3천원의 순이익이 5, 6만원은 될 것이라 만원 하나에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겨서 안초씨는 으슬으슬 그 일을 태면 사위여석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안초씨 같은 경우는 처음엔 화가 나죠. 자기는 돈 못 만지게 하니까. 그러다가 일 잘 되면은 5, 6만 원쯤 벌게 될 테니까 그럼 나한테 한 만 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든 거죠. 자, 27번 4번입니다. 문맥음인 파악하기죠.
자, 안초시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려던 딸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아니죠. 불신이지 불신.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가 돈 관리를 하게끔 맡겨두는 것입니다. 자, 우선 4번 다 꼽아놓고 이따 미음도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자, 떡락했네. 망했네. 3천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자, 감감소식, 감감무소식, 소식이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자, 누군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인물 나왔죠. 자, 관변 모 씨가 뭐 했다? 박희환 영감을 속였다. 축항 후보주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아하, 이 관변 모 씨라는 사람도 이제 축항이 될 거라는 정보를 듣고 땅을 샀다가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이 자기 땅을 다시 도로 팔아먹으려고 사기를 쳤네. 자, B 부분 우리 또 확인해야죠. 26번에 2번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뒷부분입니다. B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관모씨, 관변 모씨, 이놈 새끼가 먼저 땅을 샀다가 안 되니까 이것은 사기쳐서 박현 영감을 속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 땅을 사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요약적 제시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26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으로 체크 가능하겠죠. 자,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정 만져도 못 받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왜? 왜 밥 먹으러 못 들어갑니까? 아, 눈치 보이죠? 지금 딸 꼬드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돈을 홀라당 다 까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5번 확인해 봅시다. 27번 5번. 예상 밖의 결과로 딸과 마주할 자신이 없는 안초시의 모습, 좋습니다. 자, 그래서 27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지문 뒷부분 보도록 할게요.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도리도 하는 것이가. 배추 및 도리. 자, 배추 뽑아놔서 그 꽁다리 있죠? 그 뿌리 그 잘라내야지. 쓸모없는 거니까. 자, 그 자신의 어떤 그 처지를 배추 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안초시가.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도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 고쳤다. 그러나 이제는 50전짜리는커녕 단 10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다. 그렇죠. 집 대출로 날려버렸는데 딸내미가 뭐 아빠한테 돈 주겠어요? 안 주지.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튀었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렸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씨는 이번에도 자기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린 눈물을, 흘러내린 눈물이 거지가 됐으니까 거의 그 더러운 소매로 닦을 뿐이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연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초씨하고 대비되고 있죠. 자연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맑고 깨끗한데 지금 안초시의 상황이 그지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문제 26번 했고 27번 했고 28번 문제를 우리 보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아까 박스를 봤기 때문에 바로 보기 지문 제껴보도록 할게요.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으로 보아 안초시는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에 빠르게 투자하였겠고. 문제가 뭐였더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시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으로 보아 안초씨는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에 빠르게 투자? 글쎄, 왜냐면은 뭐 또 집도 대출받고 뭐 하고 또 딸도 어때요?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보류.
두 번째, 안초씨가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하며 부추기는 모습에서 한탕주의 확인 가능하고요. 안초씨의 딸이 연구소 집을 담보로 3천원을 마련한 것은 당시의 투기 열풍과 관련이 있다. 모 씨가 축항 후보자에 대해 연극을 꾸민 것은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기 위한 것. 안초 씨가 친자간의 의리로 배추 및 도리를 한다고 탄식하는 모습에서 물질 만능주의 어두운 모습. 자, 우리는 다 2, 3, 4, 5번은 위에 있는 박스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번은 확인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 확정된지 안 된지도 몰라요, 이게. 예, 그래서 좀 불확실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또 다음 지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 보니까 29에서 32번 지문이 되겠네요. 자, 작자 미상의 흥부전. 자, 문제 먼저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윗글에 대한 이해. 자, 뭐 29번이나 30번이나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박스 형태 나왔다. 이렇게 박스 나오면 여러분들 읽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놀부를 평가하는 말. 자, 박스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는 잦은 자연재해와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창작된 흥부전은 최소한의 의식주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시의 백성들은 성품이 착한 흥부내외가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장면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착한 흥부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환상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가난의 실제 현실에서는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흥부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지만 이거는 환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네요. 흥부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은 이제 판소리개 소설이에요. 판소리개 소설.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은 뭐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판소리 사설체가 좀 들어가 있어요. 판소리 사설체. 판소리 사설체가 뭐냐면 우리가 판소리 같은 걸 보면은 이런 말투가 있습니다. 저 거동을 보아라. 저것 좀 보소. 이런 식으로 마치 청중들한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말투가 있는데 그것을 판소리 사설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설이기 때문에 산문인데 운문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운문체. 판소리 자체도 산문과 운문의 혼합, 창과 안일이의 혼합이기 때문에 이게 소설로 기록이 되면서 리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 말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서민 말투가 이제 섞이기도 합니다. 보통 요 정도가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그리고 이제 근본 설화들이 있죠. 근본설화 또는 근원설화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여보 마누라 슬퍼마오.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 하니 형님인들 어찌하겠소. 우리 부부가 품이나 팔아 살아갑시다. 품을 팔다, 이거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노가다가 되겠다. 그죠? 흥부 아내 이말에 순종하여 서로 나가 품을 팔기로 하였다. 흥부 아내는 방아 찢기, 술집에 술 거르기, 조상난 집 제복 찢기, 대사 지른 집 그릇 닦기, 국거리 하는 집에 떡 만들기, 얼음이 풀릴 때면 나물 캐기, 봄보리 갈아 보리 놓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내가 하는 일들. 흥부는 2월 동풍에 가래질하기, 3, 4월에 부침질하기, 1등 전답에 문온 갈기. 문온, 물론이죠. 논이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때 문은 물. 우리가 보통 무도이라는 말을 쓰죠. 예. 20절이 돌아가며 이영 얻기. 이영은 이제 지붕, 초가집들 지붕 얻는 것을 이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다. 그러나 역시 살기는 막연하였다. 자, 여기 서술상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나열, 그리고 요약적 제시. 흥부 부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시해주고 있었다. 자, 중략되어 있고, 큰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고 남은 한 마리가 허공으로 뚝 떨어져 피를 흘리며 발발 떠는 것이었다. 흥부 아내가 명조실을 급히 찾아내어 주니 흥부는 얼른 받아 제비 새끼 상한 다리를 곱게 감아매어 찬 이슬에 얹어 두었다.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래하여 10여일이 지나자 상한다리가 제대로 소생되어 날아다니게 되니 줄에 앉아 제잘거리며 울고 두덩실 떠서 날아갈 때 소상강 기러기는 왔노라 하고 강남 가는 제비 가노라 하직하는 것이었다. 자, 요 부분 소상강 기러기는 왔노라 하고 강남 가는 제비는 가노라 하직 안녕 빠이빠이 인사죠 하는 것이었다. 여기는 편집자 논평 서술자 개입 편논서계.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제비가 떠나가는 모습을 이제 편집자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술자가 이것을 편집자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요약적 제시가 나타나 있죠. 요약적 제시 또는 뭐 요약적 서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리하여 제비가 강남 수천리를 훨훨 날아가서 제비왕을 뵈러 가니 제비왕이 물었다. 경은 어찌하여 다리를 절며 들어오느냐. 신의 부모가 조선국에 나가 흥부의 집에 깃들었는데 뜻밖의 큰 구렁이 화를 입어 다리가 부러져 죽을 것을 흥부의 구조를 받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흥부의 가난을 면케해 주신다면 소신은 그 은공을 만분의 1이라고 갚을까 합니다. 자, 좀 제비가 제비 왕한테 좀 부탁하고 있죠. 자, 은혜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네. 흥부는 과연 어진 사람이다. 공 있는 자에게 보은함은 군자의 도리니 그 은혜를 어찌하니 갚으랴 갚아야겠다. 그 서리법. 내가 박씨 하나를 줄 테니 경은 가지고 나가 은혜를 갚도록 하라. 재밌죠? 여기 제비가 있고 또 제비 왕이 있고 이거 의인화네 의인화. 의인법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비현실적 요소도 되는 거죠. 비현실적. 제비들이 막 말하면서 왕이 있고 막 이렇게 선물도 뭐 보답하려고 그래요. 제비가 왕께 감사드리고 물러나와서 그럭저럭 그 해를 넘기고 이듬해 춘삼월을 맞으니 모든 제비가 타국으로 건너갈 때였다. 그 제비 허공 중천에 높이 떠서 박씨를 입에 물고 너울너울 자주자주 바삐나라 흥분의 집 동네를 찾아들어 너울너울 넘노는 거동은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치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오색 구름 사이로 넘노는 듯 단산의 어린 봉황이 대씨를 물고 오동나무에서 노니는 듯 황금 같은 꾀꼬리가 봄빛을 띠고 수양버들 사이를 오가는 듯 하였다. 여기도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서계, 편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넘노는 고동을 흥부한 애가 먼저 보고 반긴다. 여보, 아이 아버지, 작년에 왔던 제비가 입에 무엇을 물고 와서 젖도로 넘놀고 있으니 어서 나와 구경하오. 흥부가 나와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으려니 그 제비가 머리 위를 날아들며 입에 물었던 것을 앞에다 떨어뜨린다. 집어보니 한가운데 보은박,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보은박이라는 글자, 석자가 쓰인 박씨였다. 그것을 울타리 밑에 털을 닦고 심었더니 2, 3일에 싹이 나고 4, 5일에 순이 뻗어 마디마디 잎이 나고 줄기마다 꽃이 피어 박래통이 열린 것이다. 추석날 아침이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영근 박 한 통을 따서 박 속이나 지져 먹자 하고 박을 따서 먹줄을 반듯하게 긋고서 그러니까 이게 박을 탈 때 먹줄을 긋는 이유는 뭐냐면 박을 말리면은 어떤 게 그릇으로 또 쓸 수 있죠. 물그릇 같은 걸 쓸 수가 있으니까 또는 뭐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을 긋고 나서 아주 예쁘게 톱질을 해서 예쁘게 썰어요. 자, 흥부 내외는 톱을 마주 잡고 켰다. 이렇게 밀거니 당기거니 켜서 툭 타놓으니 오색 채색 색깔 오색 색깔 구름이 서리며 청의 동자 푸른색 옷을 입은 동자 한 쌍이 나오는 것이었다. 자, 비현실적 요소죠. 자, 전기적 같은 말이 비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왼손에 약병을 들고 오른손에 쟁반을 눈 위로 높이 받쳐 들고 나온 그 동자들은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억만량이 넘으니 팔아서 쓰십시오 라고 말하며 호론이 사라져 버렸다. 박 한 통을 또 따놓고 슬근슬근 톱질이다. 쓱싹 쿡칵 툭 쓱싹 쿡칵 툭. 자, 의성어 들어가 있네요. 타 놓으니 그 속에서 온갖 새갓붙이가 나왔다. 또 한 통을 따서 먹줄 쳐서 톱을 걸고 툭 타 놓으니 숭금괴가 하나 나왔다. 금거복 잡을새로 채웠는데 열어보니 황금, 백금, 밀화, 호박, 산호, 진주, 주사, 사양 등이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역시 나열 열거했죠. 보물들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쏟으면 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해서 밤낮 쏟고 나니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다시 한 통을 툭 타 놓으니 1등 목수들과 각종 곡식이 나왔다.
그 목수들은 우선 명당을 가려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그 다음은 또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이 나오며 온갖 것을 여기저기 다 쌓고 법석이니 흥부네어는 좋아하고 춤을 추며 돌아다녔다. 이리하여 흥부는 좋은 집에서 즐거움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놀부기에 들어가니 이놈이 도둑질을 했나? 내가 가서 욱대기면 반재산을 뺏어낼 것이다. 욕심 많죠? 역시 뺏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벼락같이 건너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쳐 부수는 것이었다. 인성 나온다. 한참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마침 출타 중이던 흥부가 들어왔다. 네 이놈, 도둑질을 얼마나 했느냐? 형님, 그 말씀이 웬 말씀이요? 흥부가 앞뒤 일을 자세히 말하자 그럼 내 집 구경을 자세히 하자고 놀부가 나섰다. 흥부는 형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집 구경을 시키는데 놀부가 재물이 나오는 화초장을 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흥부가 화초장을 하인을 시켜 보내주겠다는 말 것도 보내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스스로 짊어지고 가서 아하 그 성격도 급해요. 집에 이르니 놀부 안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그 출처와 흥부가 부자가 된 요인을 알게 되자 우리도 다리 부러진 제비 하나 만났으면 그 안이 좋겠소 라며 그해 동리섣달부터 제비를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여러분들 뭐 흥부전은 어렸을 때 뭐 전래동화 같은 것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29번이에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반복적 행위와 결과를 나열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기도. 띵동. 인물의 반복 행위 뭐가 있었죠? 톱 써는 거, 박을 타는 거. 그 결과가 계속 나열을 했지, 그치?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서술자를 작중인물로 설정해. 틀렸죠? 서술자 작중인물의 1인칭입니다. 근데 얘 1인칭 아니죠? 3인칭이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한, 자, 앞부분 맞아. 주인공의 영웅성은 아니네. 권위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에서, 자, 권위 있는 새로운 인물 없고, 꿈과 현실, 꿈꾸는 거 아닙니다. 답 1번. 다음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흥부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 다했고 박에서 나온 목수들은 흥부 부부를 위해 좋은 터에 집을 지어주었고 흥부는 자신이 치료해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채리고 그를 매우 반겼다. 자신이 치료해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챘나? 글쎄요. 제비는 다리를 다친 사연을 제비용하게 말하며 흥부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를 원했고 놀부는 흥부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 흥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자, 그럼 아닌 건 3번이죠. 물론 이제 지문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봐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화면을 좀 넘기기가 좀 불편하니까. 3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흥부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지만 여전히 살기는 막연했던 것은 창작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너무 가난했던 조선시대. 흥부집을 찾아간 놀부가 화초장을 스스로 짊어지고 간 것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 자, 뺏어가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노력으로 볼 수 있어? 자, 제비왕이 제비에게 준 박씨를 통해 흥부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확인. 흥부가 타는 박 속에서 세간부치와 각종 곡식이 나온 것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백성들의 소망과 관련. 4, 5일 만에 열린 박에서 순군개가 나와 부자가 된다는 점에서 흥부에게 주어진 보상이 환상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죠. 32번 윗글의 놀부를 평가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가 봐도 3번밖에 없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하는 인물이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흥부전까지 우리가 봤고 또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만 지금 보는 거예요. 38에서 42번 지문이 나와 있고요. 자, 문제 먼저 보면 가나다. 자, 얘는 나중에 풀 문제. 자, 그런데 보기들을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따로따로.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문을 읽고 나서 제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39번 나를 활용해서 영상, 자,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어.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39번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1, 3, 4, 5, 6. 그리고 40번 박스네. 박스면 요거 읽고 들어가야 됩니다. 해설서 42번 다를 읽고 정리한 메모. 그 다음에 41번 기억.
자, 그러면 40번의 박스를 읽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조선시대 4대 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이 자주 등장하는데 작품 속 자연에 대한 인식이 같지는 않다. 가에서의 자연은 속세를 벗어난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자 안빈낙도의 공간으로 그려지다. 자, 자연과의 동화,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안빈낙도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내가 즐긴다, 도를 즐긴다, 자연을 즐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나에서의 자연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자 건강한 노동 속에서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1번은 1번하고 2번은 제 가를 보고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작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 송순의 시조가 나와 있네요. 자, 평시조죠. 바로 분석할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진원해니. 자, 경영했다는 것은 일했다는 얘기야. 초려 3간, 초려 초가집 3간, 3칸, 3칸 초가집. 방 3칸 초가집이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옛날에 방 개념은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 한 사람이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평 개념을 얘기하죠. 한 평, 두 평. 그 개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초료 3간 하면은 뭐 부엌 하나, 마루 하나, 그다음에 방 하나, 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료 3간 지어내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분수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자. 달하고 청풍을 사람처럼 대했네. 의인화. 그 방을 맡긴다는 얘기야.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강사 어떻게 봐요? 둘러두고 보리라. 그러니까 병풍처럼,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잠깐 우리가 제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끼면 돼요. 38번 1번 볼까요? 가는 공간 이동에 따라 아니요. 공간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40번 문제 1, 2번 우리가 제낄 수 있겠다. 40번 1번 가의 초료 3가는 화자가 안빈낙도면 사는 공간. 좋습니다. 2번 가의 화자는 강산에서 벗어나 달, 청풍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 강산에서 벗어납니까? 틀렸네. 그쵸? 맞지가 않죠? 강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산을 둘러도 강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답 2번. 굉장히 쉽죠? 이게 3점짜리군요. 네, 땡큐. 나머지 3, 4, 5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지문을 읽어야 되겠죠? 유백규의 농가 구장, 농가, 농부의 노래 9장. 그러니까 총 9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이거를 뭐 촬영할 때, 영상으로 만들 때 그 장면 물어보는 문제 있었죠? 자, 서산에 아침볕 비치고 구름은 낮게 떠 있구나. 자, 배경은 아침. 시각적. 비온 뒤 묵은 풀이 누구 밭에 저 짙었는가. 자, 비가 오면은 이 풀이 더 짙어요. 그 자연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은 이 풀들이 물을 머금고 뭔가 좀 파릇파릇하게 보이죠?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차례를 정했어요. 즉 뭐를 이제 밭에 이제 그 뭐 잡초 제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일은 순서대로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봤겠죠? 근데 구름이 낮게 떠 있어요. 아마 먹구름인 것 같아요. 비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비 온 뒤 묵은 풀이 누구 밭에 더 짙었나? 그러니까 잡초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서 그냥 더 차례 정한 일이니까 매는 대로 매리라. 순서대로 밭 매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39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제1수는 아침부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땡! 틀렸죠? 바로 막 농산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매는 대로 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2, 3, 4, 5번 이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긴 고랑 둘러내자. 자, 둘러내자는 것은 뭐냐면 고랑을 파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까? 여기 또 표현상 특징이 뭐가 있어요? A, B, A. 자, A, B, A를 민요적라고 얘기를 해요. 민요적, 또 민요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민요에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 둘러내자, 둘러내자, 긴 고랑 둘러내자. 바라기 욕고를 고랑마다 둘러내자. 자, 욕고 무슨 뜻입니까? 욕고 어디 갔어? 아, 잡초군요, 잡초. 바라기 욕고를 고랑마다 둘러내자. 잡초 짙은 긴 살에 마주 잡아서 둘러내자. 이건 뭐 상부상조 협력하고 있는 거네요. 자, 함께 일하는 모습이다. 그쵸? 함께 밭에서 함께 반일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39의 2번 농부들이 함께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맞는 설명. 자, 다시 지문입니다. 땀은 듣는 대로 듣고. 자, 이 땀이 듣다라는 말이 땀이 난다란 얘기예요. 땀이 난다.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쬐을 대로 쬐다. 자, 여기 대구법이 있네요. 그쵸? 콩신문대 콩나고 팥신문대 팥난다. 대구법입니다. 청풍 시원한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한파랑 흘려불 때. 청풍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 흘리불 때. 자, 여기는 우리가 뭐가 느껴집니까? 아, 농부의 여유가 느껴져요. 농부의 여유. 여우? 여유.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가. 저 휘파람 분위기가 나 그 곡 줄 알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제 사수의 모습이 어떤가?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 농부의 모습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 다시 오수. 밥그릇에 보리밥이요 사발에 콩잎나물이라. 대꾸법. 자, 보리밥 콩잎나물. 자, 소박한 음식이 되겠죠. 소박한 음식, 뭐 거창한 음식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밥 마늘 쎄라 네 반찬 적을 쎄라. 역시 됐고. 자, 그런데 뭐 내 밥 네 반찬 같이 밥 먹고 있구나. 먹은 뒤 한숨 졸음이야. 너나 나나 다를 쏘냐 뭐뭐 일쏘냐. 서리법. 서리법은 알면서 묻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같이 밥 먹으면서 뭐 반찬 뭐 좀 더 덜어주고 밥도 좀 덜어주고 그런 모습. 자, 농부들이 모여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예, 맞는 설명. 다시 질문.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여기도 A, B, A 형태로 나와 있네요. 냇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어디서 우배 초조 우배 소 등에 목동의 피리 소리 함께 가자 재촉하는가. 청각적 이미지도 드러나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틱한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39회 5번. 해질 무렵에 농사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농부의 모습 좋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에 아닌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풀 문제가 40번 문제가 있었죠? 아까 했구나. 그러면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3, 4, 5 확인. 나의 묵은 풀이 있는 밭은 화자가 땀 흘리며 일하는 공간. 그렇죠? 그래서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라고 있었어요. 4번. 나의 보리밥과 콩잎나물은 노동 현장에서 맛보는 소박한 음식. 나의 화자가 호미 메고 돌아올 때 듣는 우배 초적에서 농부들의 흥취를 느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자, 그리고 38번도 우리가 2번을 좀 제껴볼 수가 있겠죠? 나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자, 색채어는 뭐냐면 그 색깔 있는 말이고, 대비는 색깔이 다른 것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38번 아까 나 지문을 우리가 볼 때 색깔 있는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껴주면 되겠네. 자, 그리고 우리가 4번도 우리가 또 제낄 수 있죠. 가와 나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럼 나는 어때요? AA, BA 형태가 있었지.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쵸? 그럼 나는 맞는 거고, 그럼 가 확인해주면 됩니다. 가. 가는 시어 반복 있었습니까? 10년을 경영하여 조류상관 지연이 나 한 칸, 단 한 칸. 있구나. 한 칸, 한 칸, 한 칸. 있네요. 자, 있으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8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려나? 예, 이따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5번은 확실히 아니죠. 왜냐면 이 38의 5번 가와 다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자, 가의 구체적인 묘사가 없죠. 예, 가는 구체적인 묘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시조는 좀 짧은 형태의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를 보도록 하고요. 다 제목이 접목설, 접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무 접붙이기가 접목이고 여기 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설은 뭐냐면 고전 수필의 한 종류인데 자신의 어떤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 요거를 정리한 글을 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자, 한번 보면 우리 집 뒷동산에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 꽃은 빛깔이 시원치 않고 그 열매는 맛이 없었다. 가지에도 부스럼이 돋고 잔가지는 무더기로 자라 참으로 볼 곳이 없었다. 지난 봄에 이웃에 박시성을 가진 이의 손을 빌어 홍도 가지를 접붙여 보았다. 그러니까 접목이죠. 그랬더니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튼실하였다. 애초에 한창 잘 자라난 나무를 베어버리고 잔가지 하나를 접붙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보고 대단히 어긋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자, 처음에 첫 인식이 뭡니까? 첫 인식은 접붙이게 하는 거, 베어내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좀 좋지가 않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밤낮으로 싹이나 자라고 비와 이슬이 그것을 키워 눈이 트고 가지가 뻗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하게 자라 제법 그늘을 들이우게 되었다. 올봄에는 꽃과 잎이 많이 피어서 붉고 푸른 비단이 찬란하게 서로 어우러진 듯하니 그 경치가 진실로 볼만하였다.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인식이 달라졌네. 인식 전환. 오라 하나의 복숭아나무 이것이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 않고 그 뿌리 종자도 바꾸지 않았으며 단지 접붙인 한 줄기의 기운으로 줄기도 되고 가지도 되어 아름다운 꽃이 바깥으로 피어나 그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씻게 하고 지나가는 이가 많이 찾아 오솔길을 내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 접붙이게 하는 사람. 그 조화의 비밀을 아는 이가 아닌가? 느낌표 짱 감탄. 신기하고 또 신기하도다. 내가 여기에 이르 느낀 바가 있었다. 자, 아까 설에 대해서 얘기했죠? 에피소드와 깨달음. 사물이 변화하고 바뀌어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초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요 풀과 나무에 국한한 것이 아니요 내 몸을 돌이켜 본다 하여도 그런 것이니 어찌 그 관계가 멀다 할 것인가. 느낌표 짱 감탄. 자, 지금 여기 좀 확장하고 있어요. 확장. 접붙이기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 개혁이라고 말을 써놨죠. 이것을 지금 나무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확장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결연히 내버리는 일은 나무의 옛 가지를 잘라내버리는 듯하고 착한 마음에 실마리 싹을 끊임없이 운토나가기를 새 가지를 접붙이듯 하여 뿌리를 북돋아 잘 기리듯 마음을 닫고 가지를 잘 자라게 하듯 깊은 진리 이른다면 이것은 시골 사람에서 성인이 이르기까지 나무 접붙임과 다시 뭐가 있겠는가. 좀 확장했죠? 확장 방식은 유추가 되겠네. 유비추리 형태. 그쵸? 예, 나무에 접붙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악한 것은 잘라내고 착한 것을 좋은 것은 계속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자는 경전에 또 인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책이나 경전, 옛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자, 주역에 이르기를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은 승괴이니 땅에 나무가 자라남을 상징. 군자가 이로써 덕을 순하게 하여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그리고 또 느낀 바가 있다. 자, 요거 기억 부분 이따가 다 읽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봄을 돌이켜 보면 겨우 추위와 더위가 한 번 바뀐 것뿐인데 한치 가지를 손으로 싸매 놓은 것이 저토록 지붕 위로 높이 자라 꽃을 보게 되었고 또 장차 그 열매를 먹게 되었으니 만약 앞으로 내가 몇 해를 더 살게 된다면 이 나무를 즐김이 그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 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을리 움직이고 그 마음씀도 별로 소용되는 바가 없다.
이로 미루어 보면 또한 어찌 마음을 분발하여 뜻을 불러일으키기를 권하지 아니하겠는가. 이 모든 것은 다 이 늙은이를 경계함이 있으니 이렇게 글을 지어 마음에 새기노라.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고 나도 앞으로 계속 마음을 좀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 라고 자신의 다짐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38번 3번 확인해 볼까요?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다? 없지요. 네, 그래서 38의 답은 4번이 되겠고, 41번 다의 글쓴이가 기억을 인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역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깨달은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 뭐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죠. 예, 뭐 옛 성현이나 어떤 경전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 확인. 자신의 상황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아니고, 자신의 지식이 보잘것없음을 아니고, 자신과 군자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아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태를 지난날과 비교 아니죠? 예, 답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확인해 봅시다. 39번 했고, 40번도 했고, 41번 했고, 42번 들어가면 되겠네. 자, A에서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쓴이는 빛깔이 시원치 않은 꽃과 부스럼이 돋은 가지가 달린 복숭아 나무를 소재로 글을 썼다. 맞는 이야기. 글쓴이는 이웃에 사는 박씨의 도움으로 홍도가지를 접붙인 후 자라난 꽃과 열매를 본 경험 제시. 글쓴이는 사물이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의 변화가 중요하다. 땡. 근본 변화가 아니죠. 예, 접목설입니다. 접붙이기. 어떤 새로운 것, 이 가지에 없던 것을 가지고 오니까 전체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글쓴이는 사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사람들이 깨달아 실천하게 되며 악한 생각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자르게 하는 변화 가능하다고 여겼고, 글쓴이는 늙는 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을리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권하고 싶어한다. 아닌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43에서 4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 화면 넘기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냥 문제 바로 확인 좀 하고요. 43번의 가나에 대한 설명. 자, 44번 포인트 문제 기억 니은. 45번 보기를 참고해 가.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읽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네. 자, 그러면 45번 박스 보고 들어갈게요. 김종길 시인의 작품에 가족에 대한 시가 많은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 그의 성장 과정과 연관이 깊다. 성탄제에도 3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가족애가 다양한 소재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애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되면서 공감을 얻고 있다. 자, 가족애가 어떻게 확장이 돼요? 인간애로.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김종길의 성탄제. 시를 읽을 때는 간단하게 읽는 방식은 정서를 우선 찾으시고 정서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서가 왜 나왔는가 찾고 표현 기법들 그리고 심상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어둡다. 빨간 숯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지금 어둠과 밝음의 대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자, 이제 포인트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 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외로이 늙으신 빨간 시적 허용이죠. 네, 이거 적용하고 가야지. 시적 허용이 있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의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자, 그럼 이 방 안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좀 상황이 좋지 않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영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자, 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표면적 화자라고 그래요. 표면적 화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그 아픈 사람이 나군요.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 여기는 지금 촉각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촉각 대비. 서늘었다. 좀 차갑죠? 열로 상기한 볼. 뜨겁죠? 네. 자, 왜 말로 없이 부비는 겁니까?
아버님 땡큐, 아버지 나 살려줘서 땡큐, 이게 되겠네요. 고마워서.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추측.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끊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윗부분이 회상이고, 과거를 회상했고, 여기는 이제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그럼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자, 이게 뭘까? 그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아버지의 정어,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또는, 또 인간의, 가족의.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뭐예요? 눈. 자, 그러면 이 눈의 기능이 바로 뭐예요?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죠. 자, 성탄제 무렵에 이 시적 화자는 눈을 보고서, 옛날에 내가 아팠을 때, 눈이 많이 오던 날 내가 아팠을 때 아버지가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다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러운 30살, 서럽다 정서 나왔죠.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색채에 나와 있고,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자, 그럼 산수유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 그렇죠? 자식에 대한 사랑, 애정, 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색채 대비 들어가 있네요. 색채 대비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눈 흰색, 그리고 산수유 열매, 붉은 산수유 열매, 붉은색, 이렇게 색채 대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4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은 시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고, 눈속을 헤치고 약을 구해온 아버지의 사랑은 삭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확장,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화자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 과거 회상의 매개체, 서늘한 옷자락은 화자가 경험하는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한 것, 글쎄요. 그것보다는 이때 서늘한 옷자락은 뭡니까? 어떤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노력, 애정, 이 애정 표현, 이렇게 되겠죠.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산수유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가족애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산수유 열매, 약으로 먹었던 산수유 열매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나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용운 수의 비밀. 이때 수는 이렇게 바늘로 수놓기를 하죠. 봅시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자, 여기 나열해놨죠? 당신의 옷, 심의, 도포, 자리옷.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군 맞춰주고 있다. 씁니다. 이렇게 가군이 있네요. 이게 어미를 맞춰주면은 리듬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통 래퍼들이 라임을 맞춘단 말이야. 집에 왔어, 아무도 없어, 배가 고팠어, 먹을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추죠.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데, 시에서는 라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운율이라는 말을 쓰죠. 운율이란 말.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어미를 맞춰주는 것을 가군, 끝각자 운, 끝에 있는 운율이다 라고 해서 가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자, 표면적 화자가 있고요.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내가 주머니에 수 놓을 때. 언제?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수를 놓는다. 즉,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수 놓기를 통해서 얻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용운 시인의 특징이 뭐냐면 역설법이죠. 역설은 문장의 논리모순을 통해서 진리나 진실을 말하는 방식인데, 자,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이게 서리법이죠. 자, 그럼 이유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왜 주머니에 술을 놓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기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술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술을 다 지어버리면 어때요? 더 이상 내 마음을 풀 수 있는 행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에 있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또한 술을 지으면서 당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옷은 누구 옷이에요? 당신을 위한 옷이죠. 그래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수놓기이기 때문에, 이걸 지워버리면 다 수로 짓기를 마무리하면은 더 이상 당신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수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수미상관 없어요. 수미상관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즉 1년과 맨 마지막 년을 유사하게 또는 질의응답 또는 똑같이 쓰는 방식이죠. 자, 2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좀 끊어져 있잖아요. 앞에 거 틀리면 뒤에 거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적절한 걸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군이 있었죠. 자, 3번.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예.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없고 나는 있었습니다. 다 뽑아놓고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 나는 후각적 이미지가 없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 없죠. 따라서 답 3번. 자, 44번 포인트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방안이었고 니은은 연부이네. 이세상. 자, 기억은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공간, 자아 성찰 공간이 아니라 그 약을 먹고 회복하는 공간. 기억은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공간. 니은은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다. 자, 우선 얘는 보류해 둘게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의미가 잘 안 잡힌다 그러면 보류. 확실하지 않으면 보류. 니은은 화자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이다. 아니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 아니죠. 자, 그럼 답은 3번밖에 안 남았는데,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주머니를 짚고 있었어요. 주머니를 짚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머니 넣을 만한 보물이 없다. 자, 그러면 화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화자는 이 세상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쵸? 예, 화자가 원하는 그런 세상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어의 어떤 기능, 시어의 의미를 찾을 때는 구체적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시 분석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시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분석하면 안 되고요. 시를 분석할 때에는 주어져 있는 정보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시어가 화자한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화자한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면 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면 왜 부정적이냐, 요렇게만 우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고 나머지 구체적인 의미는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시에서 화자는 이 세상에는 보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화자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즉 1, 2, 3, 4, 5번, 44번에 1, 2, 3, 4, 5번 중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 바로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화자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넘겨 짚으면 안 돼. 그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용운이면은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 승려니까, 뭐, 조국 독립이나 광복이나 또는 뭐 부처님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는 학생들의 백그라운드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면은 그 방향에 따라서 질문에서 정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1차적인 정보를 우선 뽑아내고 그 정보대로 보기하고 매칭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 풀 때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긍정적이고 왜 부정적인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입장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년 고1 고1 6월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